여러분, K-팝의 제왕 BTS와 우리 주변의 평범한 물리치료실, 이 둘 사이에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전혀 없어 보이죠. 그런데 만약 BTS가 전 세계를 휩쓴 그 성공 전략 안에 환자 회복의 비밀 코드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이 아주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. BTS가 어떻게 수억 명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 방법론을 잘 들여다보면요. 환자의 치료 동기를 확 끌어올리고 또 치료 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놀라운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.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죠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여정은 이렇습니다. 먼저 BTS가 왜 성공했는지 그 시스템을 좀 뜯어볼 거고요. 그리고 이걸 어떻게 물리치료에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지점을 찾아볼 겁니다. 여기서 뽑아낸 3가지 핵심 원칙을 실제 치료에 적용하는 법,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내일부터 바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플레이북까지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. 좋습니다. 첫 번째 섹션인데요. 흔히들 BTS 성공을 그냥 운이 좋았다, 노래 몇 개가 터져서 그랬다,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. 근데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. 그 뒤에는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잘 설계된 시스템이 숨어 있습니다. BTS의 성공은 바로 이 4가지 기둥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. 첫째는요, 그냥 음악이 아니라 거대한 이야기를 파는 컨텐츠. 둘째, 팬을 소비자로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료로 만드는 팬덤. 셋째, 팬과 직접 소통하면서 관계를 쌓는 플랫폼 전략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아주 똑똑한 운용 방식이죠. 이 원칙들이야말로 비단 음악 산업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나 적용 가능한 핵심인 겁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.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위 아이돌의 성공 전략이 어떻게 환자들이 힘겹게 재활하는 바로 그 치료실 바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 그 아하 하는 순간을 함께 만들어 보시죠. 보세요. BTS의 전략을 물리치료에 그대로 대입하면 정말 놀라운 그림이 그려집니다. BTS가 그들의 성장 서사를 파는 것처럼 우리는 환자의 재활 과정을 하나의 감동적인 컴백 스토리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또 BTS가 팬덤 아미를 단순한 팬이 아니라 동료로 만든 것처럼 우리는 환자를 회복의 파트너로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BTS가 데이터를 가지고 팬들과 소통하듯 우리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신뢰를 쌓고 치료 계획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고요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원칙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. 환자의 그 길고 힘든 치료 과정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또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? 여러분, 이 차이 좀 보세요. 정말 극명하죠? 환자분한테 무릎 관절 가동 범위 10도 늘릴게요 라고 하면 그래 와닿을까요? 전혀 아니죠? 하지만 손주랑 같이 바닥에 양반다리하고 편하게 앉으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근력 1등급 증가가 아니라 버스 계단 한 번에 쭉 오르기. 이렇게 임상적인 목표를 환자의 실제 삶의 한 장면으로 번역해주는 것, 이게 바로 이야기 만들기의 첫걸음입니다. 치료 시작할 때 이렇게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. 그냥 자, 오늘 걷기 운동할게요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걷기 챕터 2를 시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환자는 자신의 회복 여정이라는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. 목표는 훨씬 구체적이고 동기는 훨씬 강력해지죠. 자,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볼게요. 이건 정말 중요한 마인드셋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환자를 그냥 치료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마치 BTS와 그들의 팬 아미처럼 회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같이 뛰는 적극적인 파트너, 즉 동료로 만드는 거죠. 환자를 파트너로 만드는 거 거창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. 정말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이 30초 교육인데요. 이 운동을 왜 해야 하는지, 어떻게 해야 정확한지, 그리고 얼마나 해야 하는지 이 3가지만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. 이 간단한 과정만으로도 환자의 참여도와 치료 순응도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라갑니다. 바로 이런 멘트가 중요합니다. 운동의 의미를 환자의 최종 목표랑 딱 연결시켜주는 거. 이게 핵심이에요. 통증 감소라는 단기적인 효과를 넘어서 다시 오랫동안 걷는다는 그 사람의 삶의 목표를 계속 상기시켜주는 거죠. 운동 하나하나에 이런 의미를 담아줄 때 환자는 진짜 우리의 파트너가 됩니다.
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칙입니다. 바로 데이터에 대한 건데요. 어떻게 하면 이 딱딱해 보이는 숫자를 가지고 환자와의 끈끈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요?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더 좋은 결과, 재방문, 심지어 새로운 환자 추천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? 예를 들어 볼게요. 일어서서 걷기 검사, 우리가 흔히 터그라고 하죠. 이 점수가 14초에서 12초로 좋아졌어요. 자, 이건 그냥 숫자 2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. 환자 입장에서는 내 노력이 정말 효과가 있구나 하는 아주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.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. 방금 보여준 그 데이터를 치료 계획의 근거로 삼는 거죠. 선생님 상태가 이만큼 좋아졌다는 증거가 있으니 이제 우리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.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. 이게 바로 데이터에 기반한 신뢰 구축입니다. 치료사의 결정이 그냥 감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에서 나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환자는 훨씬 더 안심하고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. 결국 환자의 신뢰는 복잡한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기둥 위에 서 있다고 보면 됩니다. 바로 명확성, 일관성, 그리고 예측 가능성. 오늘 치료를 왜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고 소통하고 또 치료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려줘서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.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환자는 치료사를 깊이 신뢰하게 될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좀 많았죠? 이걸 전부 모아서 여러분이 내일 당장 치료실에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치료 세션 끝나고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는 거예요. 내가 오늘 목표를 삶의 한 장면으로 바꿔서 설명했나? 작은 성공의 순간 하나라도 만들어줬나? 홈 프로그램 너무 복잡하게 주진 않았나? 이런 식으로요. 이 10가지 체크리스트는 여러분의 치료 세션을 그냥 평범한 치료가 아니라 환자 중심의 강력한 경험으로 바꿔줄 아주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치료라는 건 단순히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걸 넘어서 한 사람이 자기 삶의 이야기에서 다시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정말 위대한 일이잖아요. 여러분의 다음 환자 이야기에서 그 주인공을 최고로 빛나게 해줄 조력자, 바로 여러분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?